플레이어를 위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되게 중요하죠. 모니터. 네, 드럼 플레이 하실 때 모니터가 어떤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인이어 모니터링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큰 공연 같은 데서는 거의 뭐 필수라고 여겨질 정도로 인이어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형 그 인이어 모니터링에 대한 신청용 공연할 때는 인이어 100% 인이어를 쓰고요. 저도 뭐 대장 공연할 때는 그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게 있나요? 일단 뭐 인이어를 듣는 대부분의 드러머들은 일단 클릭. 클릭. 하긴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클릭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음악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다 이렇게 같이 합주하고 연습하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클릭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근데 그것도 이제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수들이 예를 들어 세션을 하러 가면 요 곡은 조금만 더 빠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거의 뭐 2만 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무슨 말인지. 네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한 4 정도는 땡겨야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의 시대가 바뀌고 표현이 좀 이렇게 바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2프레임만 땡겨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거 템포 몇이니? 이렇게 바로 물어보죠. 100입니다. 98로 가자. 네. 클릭이 인이어를 듣는 100%의 이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클릭이 있으면 인이어를 듣긴 들어야 되지만, 그렇죠. 인이어를 저는 좀 오래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 승환형 공연할 때부터 2000년? 2001년? 이때부터 인이어를 썼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도 사실은 믹서를 따로 두고 제가 인이어를 하면은 제가 믹스하는 밸런스, 승철이 형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옆에 24트랙짜리 콘솔을 따로 두고 제가 좀 만지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한 16트랙 정도 해서 뭐 기타, 베이스, 보컬, 뭐 서브 트랙, 클릭 트랙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드럼에 따로 앰비언스를 하나 더 줘요. 그 공연장 환경에 따라 그 공간 소리가 좀 많이 달라서 좀 답답하다 싶으면 앰비언스 마이크 하나 더 따로 올리고. 네. 드러머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좀 많이 타는 악기라서 그 공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인이어를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되게 불편해하는 드러머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인이어로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족한 공간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뒤에 214 마이크 하나 됐었잖아. AKG 214 마이크를 댔는데, 내가 처음에 이게 뭐야 이랬었잖아. 그래갖고 앰비언스 마이크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라이브에서도 앰비언스를 써? 드럼에 앰비언스를 써?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보니까 내 거 하우스 콘솔에는 없더라고, 인풋에. 그래갖고 아니 이건 무엇인가 그랬더니 너 듣는 거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돼? 그런 방법이? 그게 있고 없고 차이는 되게 커요. 그게 드럼을 쳤을 때 항상 같은 컨디션으로 듣는다고는 해도 공간에 따라 들어오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답답하게 들릴 때가 있고, 그쵸. 시원하게 들릴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작은 공연장에서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훨씬 다른 소리 다 들어와서. 그래서 추천은 하되 상황과 그것을 고려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훈이 같은 경우는 인이어를 싫어하잖아. 저는 안 돼요. 그 잠비나이라는 팀 같은 경우에는 검은고도 있고 해금도 있고 그런 약간 어쿠스틱한, 해금이나 검은고 같은 경우는 볼륨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표현해낼 수 있는 원래 원체적인 소리가 작기 때문에 드럼으로서 되게 놓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예전에 한번 인이어를 한번 사용해 볼래 해갖고 사용도 했었잖아.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어땠어? 저는 아까 말했듯이 진짜 우주에서 혼자 던지는 우주 속에 혼자 여기는 뭐,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그 현장감이랑 공간감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너무 이게 괴리가 크니까. 너무 커버리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진이가 했던 것처럼 만약 머리 위쪽으로 해서 다른 악기 쪽을 약간 지향을 해서 앰비언스 마이크를 하나 대서 그거를 믹스를 해서 듣는다면 그거는 해결이 되겠다라는 느낌도 들겠네. 그죠? 만약 그게 공연장에 그런 환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면 현장감이 확실히 사니까 그러니까 인이어가 제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밸런스나 이런 게 딱 왔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 드럼 톤이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약간 스튜디오처럼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스네어 리버브도 풍성하게, 탐 리버브도 좀 풍성하게, 그리고 약간 좀 프로세싱 된 드럼 사운드를 좋아해서 킥도 훨씬 더 리얼보다 댐핑 있게. 지금 공연장에서 나가고 있는 소리와 좀 비슷하게 저는 모니터링하는. 그 보통 이제 밖으로 나올 때 많은 프로세싱을 거치잖아요. 킥도 실제 킥 소리가 아닌 조금 더 댐핑 있고 파워 있고, 스네어도 더 파워 있고, 리버브도 쫙 발라대서 그냥 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저는 모니터도 거의 같은 상황으로 되는 걸 원해요. 왜냐면 제가 플레이하는 게 객석까지 어떤 뉘앙스로 전달되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 모니터링이 만약에 이제 굉장히 드라이하고 좀 이렇게 좀 더 그랬다면 화려하게 플레이하는 어떤 그런 노트들이 저는 다 잘 들릴 텐데 밖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공연장이 크고 울리고 하면 그런 뉘앙스가 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들리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고 드럼을 치기 때문에 조금 공연장이 커지면 필인의 노트 수도 줄어들어요. 오히려 클럽에서 치는 필인하고 뭐 3,000석, 4,0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치는 필인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오히려 이제 그렇죠. 가까운 데서는 뭐 르륵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펙트가 있다면 큰 공연장에서는 한번 뚱 쳐주는 게 훨씬 더 음악적으로 더 댐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좀 PA 사운드와 좀 비슷하게 좀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매주 이제 투어를 하면 지방마다 다닐 때 전에 있던 체육관과 이번에 온 스타디움과 다음에 가는 체육관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리버브 양과 이런 걸 듣지만 밖에는 어차피 틀려지죠. 예, FOH에서 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그냥 믿고 가는 편이에요. 그쵸. 그게 바람직하죠. 네. 제가 밖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까지 너무 뮤지션이 뭐라 그럴까? 그런 거는 저는 뭐 조금 오히려 좀 오퍼레이터를 믿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또 약간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가끔 연주자분들이나 가수분들이 밖에 나오셔서 밖에 이제 하우스 소리를 들어보시고 아, 이 댐핑이 좀 부족한데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거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그 보통 공연을 준비할 때 투어를 할 때 보통 한 달 전부터는 그 투어에 대한 연습과 메이킹이 들어가거든요.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하나의 공연을 위해서 사운드를 만들고 메이킹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은 공연장에서 오퍼레이터의 손가락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의 이제 그 서로의 의견과 포커스가 달라졌을 때는 사실은 좀 예민해질 수 있는. 그렇죠.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목장 공연이든 어떤 공연이든 간에 뮤지션으로서 하고 엔지니어들하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일 때 그 약간 뭔가 일같이 되는 느낌 있잖아요. 음향팀 섭외해서 힘들게 공연 딱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유, 그런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면은 그래서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죠. 예. 이게 가장 그런 중요하죠. 거에서 이제 같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그러니까 뮤지션이 어떤 것들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느낌의 믹스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더 좋은데? 네. 라고 느낄 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봐요. 제가 원하는 바를 더 잘 알아서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제일 베스트. 그렇죠. 네. 아, 참 진짜 연주자분들도 그렇고 엔지니어분들도 그렇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룸 마이크를
기준으로 해서 어택 포인트를 잘 맞춰서 잡는 게 통이 가지고 있는 배음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바텀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소리고 내가 마이킹 어떻게 할 건지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보는데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돌려달라. 탑에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쉘만이 갖고 있는 그 질감 부분의 조저음까지 하이엔 마이크만 딱 놓고 들었을 때는 개떡같네 이제 이거 좀 큰 걸로 바꿀까 싶지만 이거는 진짜 안 하면 혼나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정도? 이게 뭐 스네어는 뭐 어디고 하이햇은 어디고 심벌은 이쪽이고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간과들 하는 부분이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들으면서 귀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라는 잊지 않아야 될 게 이것은 음악이라는 거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음악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생각을 하는데